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해보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두 분의 탑픽주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탑2의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특히나 장비 기업들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국내 시설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칩 A16의 시제품 생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수혜주 쪽으로 또 매기가 쏠렸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2나노 기술로 TSMC를 추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혜림 대표님, 8월 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권고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수혜주들을 다뤄봤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을지도 골라주실게요. 네, 일단 이재용 회장님께서 열심히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잘 하고 계시는 만큼 지금 이제 반도체들 뭐 이 정도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조정의 모으자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진 소식이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이제 국내에서 첫 시제품으로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파운드리나 이런 패키징 라인에서 샘플이 제작이 되고 이제 내년 초에 양산을 검증한 뒤에 이제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오늘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더 슈팅을 원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또 월마감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뭐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모아 과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삼성전자 향 소부장 기업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두 가지 종목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업은 SNS텍입니다. 그래서 EUV 이제 블랭크 마스크 공급사인데 이제 삼성의 이런 선단 공정 대응력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SNS텍 주가를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이 중국 내의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뭐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근 증권사의 목표 주가 리포트들을 봤을 때 이제 멀티플을 상향을 하면서 우리가 더 높게 보는 관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실적 개선에 의한 좋은 전망과 함께 기관이 계속 연일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만약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1선, 21선에서 뭐 담는 전략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다가 오랜만에 한솔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매물대 안에서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최근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그리고 고객사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 전망이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두 가지 기업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수혜주로 블랭크마스크 관련주 SNS텍 꼽아주셨고요. 또 한솔케미칼은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미중 반도체 갈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반사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시장에서 찾았습니다. 이 PSK가 또 오늘 현재도 한 10% 가까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2나노 생산 라인에서 중국산 제조 장비 사용을 전면 배제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PSK를 시작으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미중 반도체 갈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익을 볼 수 있을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기업들마다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탄력도가 좀 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중 반도체 갈등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양호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테스라든지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관련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도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업황 개선 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선 질문에서 우리가 테슬라 그 AI6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갔었는데 저는 삼성전기를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FC, BGA뿐만 아니라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전반적인 요 협력 관계가 테슬라와 만들어진다면 대형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자체는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큰 기업으로서는 삼성전기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이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로보틱스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장중에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로봇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세워주셨었습니다. 9월에는 로봇주가 국내 증시를 좀 주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9월이 되면은 코스피는 약 조정이 오고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다시 좀 좋아지려는 흐름이라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려면 결국 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비스와 오토에버의 이런 동반 신고가를 써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이제 연말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이런 공장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현대차 쪽에 이런 로봇 계열사들이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로봇이 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연속 상승이 이어지지 않아서 투자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9월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에 계속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차 관련 로봇주가 SP 시스템즈죠. 그래서 최근에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음봉으로 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SP 시스템즈 추적 관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봇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조금 지지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종목들을 추려서 여러분들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 종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9월에는 코스닥 시장이 또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코스닥 지수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로봇 특징주로는 SP 시스템스, 클로봇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조선주들의 상승 랠리는 정말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기자재 종목들로 수급이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난주 이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주들 세론이 조금 나올 수 있으면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세론이 나왔었고요. 그 조정을 겪고 지금 다시금 조선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선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기자재에도 뭐 엔진이 있고 피팅 밸브가 있잖아요. 탑픽도 좀 꼽아주실게요. 네, 뭐 일단 저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HJ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그리고 뭐 태광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는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 뭐 엔진 쪽과 관련돼서는 한화엔진이 지금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 쪽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들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발주를 넣는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한화 엔진이나 우리나라 엔진 기업 쪽에 부품을 납품한 기업으로서는 제가 항상 케이프라는 기업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뭐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엔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자재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대형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팅 밸브 쪽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사들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선주들이 좀 밀리면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좋긴 좋아요. 근데 밀리게 되면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해서 좀 만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LNG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S&T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69,000원까지 찍었고요. 현재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S&T 에너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윤혜림 대표님. 더 달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LNG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기업으로 또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또 옥석 가려주실게요. 일단 이 에너지 쪽에서 원전과 LNG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도와달라라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본다면 일단 기자재 플랜트 설비 분야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동성 화인텍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전 본행제 공급 업체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서 저도 매수를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이평선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매해보는 전략 요 정도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동성 화인텍과 같이 가는 기업도 한국 카본이 있습니다. 뭐 이쪽 분야에서 조금 이제 매매를 안 해보셨다거나 난 좀 뒤늦게 좀 이런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국 카본도 이제 최고가가 35,000원 부근이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눈여겨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이 한택이죠. 그래서 한택도 이제 뭐 정유, 석유와 LNG 부분 이쪽에 이제 화공기기 제조 중심으로 굉장히 뭐 최근에 실적 쪽에서 좋은 측면을 갖고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탄력도도 높아서 이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약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 한택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섹터 안에서도 지금 워낙 또 거래 대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또 순환매를 띠고 있습니다. 이 조선 SOFC 쪽으로 또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최근에는 범한 퓨얼셀이 뭐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또 두산 퓨얼셀을 한번 저희 탑픽주로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단기적인 테마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잠수함과 관련돼서 범한 퓨얼셀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두산 퓨얼셀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요 SOFC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두산 퓨얼셀도 좀 더 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로서 SOFC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의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 쪽에 대한 모멘텀에 이어서 SOFC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테마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변동성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빠르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SOFC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OFC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약바이오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여럿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한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알테오젠 이야기 참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많은 전문가분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뭐 많게는 한 70만 원, 적게는 한 5, 6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일단 50만 원. 50만 원. 직전 고점인 50만 원까지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5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4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 정도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들, 목표 주가도 잘 나왔고요. 뭐 할로자임과 관련돼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꺾이면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50만 원대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때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전 일단은 현실적으로 50만 원까지만 목표 주가로 잡아보고 이제 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요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적응증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70조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알테오젠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은 50만 원까지 보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은 단기적으로 50만 원을 목표 주가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K뷰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증시에서 뷰티 최대 유통업체인 울타뷰티가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일부 K뷰티 종목들로도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금 조선주 쪽으로 다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많이들 화장품주 차트를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패밀리 SC나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 최근 1차트를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특히나 아이패밀리 SC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K뷰티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K뷰티도 좀 한풀이 이제 꺾여서 많이 이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사실 물려 있으신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뷰티도 계속해서 멀티플이 상향이 되면서 이거를 충족하느냐의 마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지난 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좀 투자가 어려운 시점이었었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로 좀 화장품들이 많이 꺾였지만 그래도 저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ODM,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유통 채널인 실리콘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장으로 알고 있는 뭐 APR 그리고 화장품에서 조금 넓혔을 때 파마 리서치까지는 이런 대장격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우리가 종목만 잘 선점을 한다면 충분히 뭐 이렇게 조정을 줄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은 여전히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9월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9월 하면 또 많은 분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짧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여러 개가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펀더멘탈까지 좀 좋은 종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를 좀 저는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지주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금융주들도 같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런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우리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받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느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이제 뭐 9월 혹은 10월에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사주 비율이 높고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낮은 기업들이 결국 소각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신영증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런 섹터들도 지켜보시면서 대장주 위주로 좀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지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어제 갑자기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아래 꼬리 좀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주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장점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뭐 카멜레온이라든지 몇몇 제품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단에서 어떻게 보면 표준 규격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가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과 유니트리의 그 사족 보행 로봇을 유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하반기 때는 마진 개선에 실적 개선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로봇 앞서 특징주로도 언급이 됐었는데 탑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가져왔습니다. 꼭 이제 뭐 우리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는 다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한 40만 원 정도를 지지해주고 있어서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기에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테오젠 50만 원이라고 하실 때 웃으셨군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